그렸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할 텐데요. 우선 옆 모퉁이, 그러니까 개들을 잡아 놓고 난 옆선이요. 요 도톰한 부분에다가 안쪽에 고무줄을 달 예정이에요. 고무줄을 달아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양쪽에서. 그래서 창구멍 정도의 크기, 이렇게 뒤집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서 고무줄 다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양쪽 요 부분만 빼고 먼저 바느질을 해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냥 다시는 것보다. 그래서 고무줄 작업하는 게 조금 상그라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느질을 먼저 해두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옆 모서리입니다. 옆 모서리를, 가장자리를 약 10cm 정도는 바느질하지 마시고, 그죠? 포함 10cm 하시면 됩니다. 5cm, 5cm. 양쪽 다, 이쪽도 5cm. 5cm, 뭐 5, 6cm 정도 되게. 왜냐하면 그래야 고무줄을 넣고 가기도 조금 편하시고요.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하겠지만 여기 바느질 할 때 고무줄을 좀 강하게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고무줄부터 먼저 달면 얘기가 쪼여서, 바느질 물론 고무줄부터 달고 이렇게 스탬핑 작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바느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손을 벌려가면서 고무줄을 당겨가면서 바느질 하셔야 돼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바깥쪽은 당연히 고무줄이 없으니까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 순서는 별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쉽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도 남기고 바느질을 할 예정입니다. 바느질 하실 때는 얘조차도 실제로 겉에서 핀을 한 개씩 빼면서 바느질 하셔야 되는데요. 겉에다 선을 그으셔도 되는데 3.8, 그런데 3.8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4cm를 접으셨잖아요. 요 4cm 접은 것에서 가장 얇게 요쯤을 바느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지요. 이유는 세탁을 하면 얘들이 요만큼쯤의 바느질이 되어 있으면 얘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데 너무 이만큼 가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자꾸 뒤집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가시는데, 이 선이 4cm 접은 거에서 0.2쯤 선에 바느질 하실 거니까 이쪽에서 보면 3.8의 선을 그으셔도 되고요. 손으로 탁 잡아 보시면요,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두께감이. 그래서 이 두께감을 딱 잡으시고 바느질을 해가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침핀을 지금 이렇게 딱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잡고 하도록 꼽아놓은 거죠, 시침핀을. 아이고, 또 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시침핀 꽂은 대로 좌측 우측에 10cm를 남기시고 바느질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랫단은 우리 처음 만드실 때 4cm의 시접을 남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4cm를 바깥쪽에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허리에도 우리 4cm 안쪽에서 선 그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는 1cm가 바깥에 남았었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4cm를 바깥쪽에서 선 긋습니다. 옆선. 자, 옆선이 여기 있습니다. 옆선 우리 아까 허리에서 앞쪽으로 가도록 했어요. 앞쪽으로 가게 우선 이렇게 하시면서 4cm를 선 그어 놓은 것에서 접어요. 자, 4cm를 먼저 한번 이렇게 손톱이나 헤라로 먼저 그어 두시고 4cm 접은 상태에서 한 번 더 2cm를 접습니다. 그어서 반을 내리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 친구도 바깥쪽에서 바느질을 해야 하므로 바깥쪽에 그러면 또 우리 0.2쯤에 여기에서 0.2 떨어진 곳에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바깥쪽에 1.8cm의 핀을 꽂는 게 되겠죠. 바느질을 하시는 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4cm를 먼저 이렇게 꺾습니다. 자, 이게 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자, 볼까요? 올이 막 바느질 하면서 빠진 것도 있고 빼내면 올은 계속 빠지니까요. 끝자락을 중간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치마의 끝자락이 끝에 막 펼쳐지니까 해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옆선에서 앞뒤로 5cm가량 10cm 바느질 하지 않고 위라인은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얘는 좀 두꺼워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어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뒤쪽에도 양쪽에 5cm가량 남겨두시고 10cm 남기고 바느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뒤집어서 요 시접과 뒷면에다 고무줄을 붙일 예정이에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붙여야 되니까요. 우선 제가 이쪽에 핀을 한 개 찔러놨어요. 저는 접은 상태에서 0.2 홈질을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고무줄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2겹으로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1겹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 길이를 줄이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허리 사이즈를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저는 시침핀을 이제 꽂았어요. 저는 요 길이가 한 28cm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늘어져서 한 40 정도 돼야 되는데 30을 하면 조금 길 것 같은 고무줄이 루즈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정도 길이를 해뒀고요. 2겹을 같이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핀을 고정시키고 요 시접에서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쪽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2-3번 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이만큼 1cm, 2cm 남긴 건 얘가 나중에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 풀릴까봐 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얘는 한 땀을 떼면 조금 바늘땀도 커지고 옆 시접도 좀 두꺼워서 바늘땀의 벌어짐도 그렇고 해서 아래 위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뒤를 잘 보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득 제가 촬영을 하지 않으면서 두 땀을 꿰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죠. 깜짝 놀라서 하고 나면 다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코로나로 하여서 좀 한가한 시간들이 많아지니까요. 바느질을 하면서 집중을 하기가 무척 좋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해서 바느질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촬영 자체를. 극감에 밉지 않게 해도 다시 한번 저는 가볍게 뚫고 나가서 위를 한번 잡아주고 싶어요. 이런 고무줄들은 송어승이라 나중에 또 너무 헐거워지면 따겠죠? 따고 또 이걸 받고 버리고 고무줄을 바꿔줘야 하니까 천이며지지 않도록. 원단이 린넨일 때는 원단의 힘이 좀 두터워서 좋은데요.
얘는 좀 두텁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천을 덧대어서 붙일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나을 듯 하여서 그대로 갑니다. 원단 자리에 안 보고 하면 그만 삐뚤빼뚤 되니까요. 잘 보시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서 얘도 역시 바깥쪽에 한번 완전히 걸어두고 혹시나 매듭을 합니다. 매듭은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뜰당 더 가서 자르겠습니다. 이제 고무줄을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야겠죠. 자, 이제 얘를 저는 방향을 이 뒤쪽으로 해뒀어요. 이렇게 겹쳐지면 앞쪽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얘가 좀 많이 두터워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쪽으로 이 묶어둔 이 친구를 조심스럽게 이제 갑니다. 이런 바이어스 뒤집개는요, 바이어스 넣기 잘 아까 빨간 핀처럼 보였던 부분이 풀리면 터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자, 어쨌든 저는 여기 평면으로 펼쳐졌을 때 여기부터 바느질을 먼저 해두려고요. 반대쪽에는 가면 주름을 막 이렇게 잡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실을 이쪽에 남겨뒀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아까 처음에 바느질 하기 전처럼 시침핀을 꼽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겉면 여기도 볼로 개져 있으니 그 볼로 개져 있는 고무줄 밑으로 아까 1cm 그어뒀던 선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실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딱 맞게. 저쪽에 가면 고무줄이 당겨오니까 조금 더 두텁기가 있어서 바느질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서 저도 이쪽에서 먼저 이쪽은 막아버리려고요. 이제 손이 건조해져서 말이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고무줄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무줄을 건드리시게 되면 고무줄이 꿰매지게 되니까 늘어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불편한 일을 겪게 되시게 돼요. 그 부분만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거나 잘못 늘어나면서 터지게 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조심해서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 실을 새로 연결하셔서 상관없어요. 저는 남겨뒀고요. 한 땀만 이제 풀릴까봐 반박음질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최대한 아까와 똑같은 높이에서 얇게 음질을 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하실 때 절대로 고무줄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고무줄 건드리시면 전 시접이 약간 내려온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올리고요. 이제 말이죠. 손이 건조해져 가지고 조금 올리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옆선에 오시면 또 시접이 두꺼우니까 바느질이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시접이 다시 두터워진 부분은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땀을 왕복을 한다는 뜻이죠. 저한테 지금 고무줄이 자꾸 느껴져서 시접의 두께 때문에 아마 고무줄처럼 느껴진 듯합니다. 시접의 두께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아까 바느질을 해둔 곳까지 미리 바느질을 해둔 곳까지 연결하셔서 삐뚤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삐뚤면 되겠죠. 맞닿는 지점을 잘 보면서 움찔을 해서 갑니다. 맞닿는 지점에 가시면 뒤로 들어가서 저는 매듭 한번 하고 되돌아갈 때는 굳이 매듭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얘가 고무줄이 있으니까 혹시 풀릴까라는 염려가 돼서 저는 바깥이 보이지 않게 안쪽에서만 이렇게
이제 고무줄을 당기면서 자극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반쯤 넣어봤죠. 반쯤 넣은 고무줄을 점점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면서 이제는 고무줄이 완전히 당겨와야 돼요. 자, 보시듯이 여기까지 약 2배가량의 원단이 고무줄 길이보다 2배가량의 원단이 들어있으므로 굉장히 많은 줄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점점 자연스럽게 줄연이 잡힐 거예요. 고무줄이 잘 넘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고무줄을 또 쉽게 좀 딱 맞춰서 바느질을 해놔서 좀 더 좁은 바느질을 고무줄을 넣으시면 좀 더 잘 넘어오겠죠. 그러면 굳이 고무밴드는 좀 넓은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넓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넣는 고무줄은 3cm짜리입니다. 이 안에 2.5cm 굵기의 고무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무줄이 저는 그 안에 옷 안에 있는 블루머 속바지 같은 걸 할 때는 고무줄이 이렇게 두꺼운 게 싫어서 고무줄로 두께를 약 2cm가량 되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옷 바깥으로 나오는 겉옷에는 보통은 3cm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밀지 않으면 끝까지 가시기가 힘들고 바느질 하실 때 좀 불편하실까봐. 자, 이제 끝까지 불편할까봐 여러분들도 많이 당겨두시면 나중에 부착시킬 때 바느질 하실 때 수월하고요. 조금 당기시면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또 바느질 하실 때 그 고무줄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면 좀 덜 준비하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끝이 보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고무줄이 거기에 왔습니다. 이거는 약 10cm가량 그죠? 이만큼 쑥 당겼어요. 그리고 얘는 한쪽이 풀리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바로 바느질을 할 계획입니다. 약 1cm에서 2cm 정도만 옆선에서 그죠? 이렇게 탁 놓고 얘를 스친핀으로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위에 바느질을 한번 해뒀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비늘 꽂고 비늘 꽂고 얘를 또 아까처럼 좀 내려왔어요. 최대한 탁 당겨 올려야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아래쪽 바느질 하실 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시 고정하는 고무줄을 고정하는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가장자리를 마무리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무줄을 관통하는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시접은 앞쪽으로 남겨뒀고요. 한번 내려오시면 아까처럼 반대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뒤쪽 바느질 땀 잘 보시고 돌아가실 때 저는 마지막 쪽을 걸고 갔죠. 채널이 이쪽으로 쭉 갔는지도 모르고 마구 바느질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제 바느질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시면 풀리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고무줄이 나중에 늘어나서 문제이지 이 고무줄이 터지거나 풀리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날씬하게 허리를 잡은 탓에 아마 좀 늘어날 때까지는 고생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다시 핀 빼고 마무리만 하면 끝이 나겠죠.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시접 접어둔 부분 한쪽만 실이 남겨져 있었어요.
꽂으시고 바깥쪽에서 움질하셔야 하니까 받침핀 꽂으시고 좀 제대를 조금만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이만큼 접어 들어갈 거니까요. 보세요. 고무줄이 이제 여기서부터 당겨와야 되니까 조금씩 늘어남이 보이시죠? 팽팽하게 잘 당기시면서 바느질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원단을 펼치시면 심하게 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탁 되도록 각이 맞아집니다.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뒤쪽은 편편한 쪽이고 이쪽은 고무줄에 늘어남으로 약간은 이완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고정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바느질해서 완성하도록 하죠. 당연히 저는 다시 실을 시작했으니 반대쪽으로 매듭을 묶기 위해서 안감에서는 2번 갑니다. 컷감이 튀어나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실이 빠지지 말고 강하라는 의미니까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핀을 빼면서 손을 딱 잘 고정. 핀을 빼시고 나면 나의 뒷손이 고정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조금 고무줄을 이완시키시면 되겠죠. 또 다시 가시고 연못을 이어오시면 다시 얘가 두꺼워져 있으니 한 땀만 가시지 마시고 가셨다가 꼭 이 시접에 땀을 눌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두꺼우니까요. 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접에 꼭 땀을 한번 떠주시고요. 반대쪽 가실 때도 조금 평소의 바늘땀보다 다른 곳의 바늘땀보다 약간 좁게 그죠? 가늘게 하셔서 가셨다가 반대쪽으로 한번 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접의 두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시접의 두께가 서로 이 옆선과 앞뒤쪽은 두께감이 차이가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주름의 밸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무줄을 잡아주는 힘이 여기서 있는 거라서 마감도 조금 특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갔다 왔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왔죠. 자, 여러분의 치마도 바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으로 또 뒷담 가실 때 뒤로 가셔서 옆구리 부분이긴 하지만 가는 게 예쁘니까요. 뚫고 나가죠.
사실 고무줄이 있으면 눈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실을 자르시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고무줄의 밸런스를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간편하게 고무줄을 이쪽 저쪽으로 입으시면 훨씬 더 고무줄이 이제 알맞게 펼쳐지겠죠.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제 제가 물을 뿌려서 완성은 됐고요. 앞쪽은 궤도, 뒤쪽은 고무줄로 된 샤방샤방 채인데요. 물 좀 뿌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